한일 회담이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이를 시정하거나 정권 교체를 기도하였을 뿐 현 정치적 기본 조직 제도 자체의 변혁을 기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역시 내란 선동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 2015년 1월 20일 선고, 2014도 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통진단 사건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등이 조직원들과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 기관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는 내란 음모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무죄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란 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 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에 실행 계획이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합의는 실행 계획으로 나아간다는 확정적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내란 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실행 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하고 그러한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시의 한반도 정세, 화합의 내용 및 경위, 회합 참석자들의 성향, 구성 및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경력과 범죄 정력, 피고인들의 회합에서 맡은 역할과 발언 내용, 회합 참석자들의 강연 청취 태도 및 발언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 방안을 마련하는 피고인의 갑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례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내란의 실행으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1997년 4월 17일 선고된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즉 12.12 및 5.18 사건에 대해서 국헌문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5.18 내란 행위자들이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소화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 진압 행위는 내란 행위자들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내란죄 요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합니다. 당시 국회 구성상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을 훨씬 넘는
170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92석에 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12월 3일 화요일 22시 20분경에 발표했고 당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이었으며 특히 해당 주는 예산안 처리, 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및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급박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위 비상대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설령 계엄이 선포돼도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에 관한 판례의 형식적으로 비추어 보면 늦어도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12월 4일 04시 30분경에 계엄 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